인공지능, AI, 이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막 복잡한 코드, 거의 마법에 가까운 그런 기술을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오늘 저는 그 복잡한 껍질 뒤에 숨겨진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바로 그 수학으로 말이죠. 많은 분들이 AI를 수십억 개 변수가 막 얽혀서 돌아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처럼 생각하시곤 하죠.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I의 본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우아하거든요. 그 모든 대단한 능력들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딱 두 가지, 바로 곱셈과 덧셈에서 시작됩니다. 네, 맞아요. 곱셈입니다. 진짜 놀랍게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바로 그 곱셈 말이에요. AI는 이 곱셈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야,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 거야? 하고 그 중요도, 이걸 전문 용어로 가중치라고 하죠? 바로 그 가중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덧셈입니다. 곱셈으로 중요도가 매겨진 정보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더해서 전체적인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단순한 곱셈과 덧셈, 이 두 가지가 바로 현대 AI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간단한 두 연산이 AI가 하는 계산의 무려 99%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공식, y는 fwx 플러스 b. 이게 인공지능 뉴런 하나가 작동하는 원리의 전부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 간단해요.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구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x는 사진의 픽셀 정보 같은 입력값이고요. w는 수염이나 뾰족한 귀처럼 이게 고양이야 라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특징에 부여하는 가중치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곱셈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인 판단 기준점인 b를 더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연산의 심장인 거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99%.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의 모든 AI 모델에서 일어나는 계산의 99%가 이 단순한 곱셈과 덧셈의 무한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U가 사실은 거대한 병렬 곱셈 계산기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하지만요, 이 단순한 곱셈과 덧셈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벽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AI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곱셈과 덧셈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선형의 세계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처럼 직선 하나로 빨간 점과 파란 점을 아주 깔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하지만 실제 세상의 문제들은 오른쪽처럼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직선 하나로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는 비선형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그 유명한 XOR 문제입니다.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참이되는 이 간단한 논리 문제는 세상에 어떤 직선을 그어도 완벽하게 분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초기 AI, 그러니까 한 겹짜리 신경망이었던 단층 퍼랩트론은 이 문제 앞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이었고, 이것 때문에 AI 연구는 아주 긴 암흑기, 첫 번째 AI의 겨울을 맞게 됩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층을 하나 더 쌓고 그 사이에 비선형 활성화 함수라는 아주 특별한 장치를 추가한 거죠. 이 함수는 마치 직선을 마음대로 막 구부릴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거였어요. 이 작은 변화 하나 덕분에 AI는 드디어 직선의 한계를 벗어나서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됐고,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XOR 문제를 해결한 AI는 이제 단순한 계산기를 넘어섭니다. 마치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로 진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 단순한 곱셈과 덧셈이 이렇게 복잡한 추론 능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AI 지능의 진화는 이렇습니다. 초기 퍼셉트론은 그야말로 단순 계산기 수준이었죠. 여러 층을 쌓은 MLP가 나오면서 패턴을 인식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등장하면서 AI는 문맥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발전이 기본적으로는 곱셈과 덧셈, 그리고 그 직선을 구부리는 비선형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정적인 도약의 중심에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곱셈의 역할이 완전히 진화하는데요. 더 이상 단순히 숫자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적인 관련성을 계산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왕이라는 단어가 문장 속의 다른 단어들, 여왕, 권력, 성 이런 단어들과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를 곱셈으로 알아내는 거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트랜스포머 안에서 곱셈은 단어들의 관계를 추론하는 핵심 엔진이 됐고요. 덧셈은 이전에 나왔던 중요한 정보들을 까먹지 않고 맥락을 계속 쌓아가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단순한 수학 연산이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거의 인문학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된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AI를 움직이는 이 단순한 수학 원리들이 정말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얼마나 깊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AI의 곱셈, 즉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은요, 우리 뇌에서 뉴런 사이의 연결고리인 시냅스가 어떤 경험을 통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과 기능적으로 정확히 똑같습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뇌과학의 기본 원리가 바로 AI의 곱셈 연산으로 구현된 거죠. 그럼 덧셈은 어떨까요? 최신 AI 모델에서 이전 단계의 중요한 정보를 잊지 않도록 계속 더해주는 잔차연결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뇌가 여러 감각 정보를 통합해서 단기 기억과 맥락을 유지하는 시간적 통합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둘 다 과거의 중요한 맥락을 놓치지 않고 현재 정보와 합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중요도를 조절하는 AI의 곱셈은 뇌의 시냅스 강도와 같고 맥락을 쌓는 덧셈은 기억을 유지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심지어 XOR 문제를 풀었던 그 비선형성은 뇌가 학습 방향을 조절하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과 문맥에 집중하는 어텐션은 우리가 중요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전전두엽의 기능과 완벽하게 대응됩니다. 기계의 연산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AI의 수학이 이렇게까지 뇌를 닮았다면 AI가 하는 계산은 1 더하기 1은 2 같은 그런 단순한 산수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계산일 겁니다. AI는 과연 어떤 의미를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예시를 한번 보세요. AI는 고양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좌표에서 털의 좌표값을 빼고 날개의 좌표값을 더했더니 새 좌표와 가까워졌다고 계산을 합니다. AI는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어나 개념 사이의 의미와 관계를 공간상의 거리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벡터 연산, 즉 의미론적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AI의 계산은 계산기처럼 딱 정해진 답을 내는 산수가 아니에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찾아내는 통계적 추론에 가깝습니다. 왕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는 여왕처럼 숫자가 아닌 의미를 다루고요. 논리 회로가 아닌 거대한 확률적 엔진으로 작동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발견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인류는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수십 년간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추론하는 방식을 수학적으로 그대로 재현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닮은 지능을 만들어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의 핵심 수학이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이토록 놀랍도록 닮아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편리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인지와 생각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